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러시아다 에따라시아입니다. 10월 말 러시아 연해주의 끝도 보이지 않는 들판에는 대형 콤바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콤바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탈곡을 마친 콩 껍질이 쌓입니다. 대형 트럭들은 콤바인이 수확한 콩들을 운반하느라 끝없이 들락날락을 반복합니다. 연해주의 황금 들녘에는 아침부터 저녁 해가 지기까지 대형 농기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상사 러시아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연해주 농장의 대두 수확 현장입니다. 하루 수확 면적만 약 130만 평이고 전체 3,700만 평을 수확하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상사는 현대중공업이 2009년부터 운영하여 왔던 연해주 농장을 2018년 인수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핵심 분야에 집중하자는 경영 방침을 세우고 2017년 비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블라디보스톡의 호텔과 농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착실하게 경영을 해왔고 핵심 기술 인력들도 그대로 인계받을 수 있었던 롯데상사는 2018년 성공적으로 연해주 농업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롯데상사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약 2시간가량 떨어진 하롤 지역의 제1농장, 미알로프카 지역의 제2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농장은 롯데상사 러시아 법인이 위치한 우스리스크시에서도 50km가 떨어져 있어 차로 1시간가량 더 가야 합니다. 러시아 파트너사와 함께 약 2만 헥타르의 경작지를 확보했고 이 중 1만 2,500헥타르의 땅에 콩과 옥수수, 귀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은 안양시의 약 2.5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멀리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광활합니다. 지난해 기준 콩 생산이 12,000톤, 옥수수가 11,000톤, 귀리 등 기타 농산물 1,500톤을 생산하여 총 생산량이 24,500톤에 달합니다. 4월 달부터 파종을 시작해 9월에서 11월 사이 수확을 합니다. 수확한 곡물은 정선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이렇게 톤백 작업을 합니다. 정선 작업까지 마치면 제1농장과 제2농장에 위치한 사일로에서 출하 전까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면서 보관합니다. 사일로는 하나의 빈에 3,000톤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농장에는 이런 빈이 6개가 있었습니다. 인수 2년이 지난 지금 롯데상사는 연해주 농장이 롯데그룹의 밸류체인 내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며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국내로 들여와 삼양사 등으로 공급하고 삼양사가 이를 전분당으로 제조하면 다시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이 이를 활용해 음료와 과자를 생산합니다. 대두는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수출하고 일부 물량을 국내로 들여와 된장, 간장 등 장류와 두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는 연해주 농장에서 생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가공과 생산은 국내 어깨동무 협동조합이 보유한 햇섭 인증 공장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두부는 저렴한 가격에 고소한 맛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 사이 GMO 이슈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한 국내 언론에서는 어깨동무 연해주 콩두부는 상품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료의 재배부터 수입, 제조, 판매까지 전 과정의 시스템화를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농업 진출은 2007년, 2008년 세계적인 곡물 파동이 있은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이 100%를 넘었던 덕에 큰 화는 면했지만 사료용 곡물 수입이 거의 100%에 달해 곡물 파동이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약 30개국 가까이 농업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곳은 러시아 연해주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기업 중 해외 영농사업 진출을 한 사례는 총 187개였는데요. 이 중 현재까지 현지에서 영농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66개사로 생존율이 35%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해주에는 16개가 진출해 지금 10개사가 남아 생존율이 60%가 넘습니다. 처음 진출했을 당시에는 러시아 노동자들의 낮은 생산성, 대규모 경작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고생했지만 시행착오를 이겨내며 해외 영농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농업 경쟁력이 땅의 비옥도나 기후 조건으로 보았을 때 다른 지역 대비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온난화로 농업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 데다 러시아 정부도 극동 러시아 개발에 적극 지원하면서
도로 확충 등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해주 지역의 경작 면적은 10년 전보다 238% 증가한 35만 헥타르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두와 옥수수의 2010년 헥타르당 생산량이 177톤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677톤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 생산성이 약 4배가량 좋아진 것입니다. 최근에는 배추나 무 등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재배되던 고랭지 작물의 대체 재배지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가 우리나라의 대관령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롯데상사 러시아 법인장은 2024년까지 경작 면적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꾸준히 주변 농지를 실사하고 경지 정리가 잘 된 땅을 매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현재 러시아 내수 판매와 중국 수출, 국내 반입에서 일본 수출 등으로 판로도 더욱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롯데상사 연해주 농장의 수확 현장을 보고 있자니 끝없는 지평선에 가슴이 뻥 뚫렸다가 다시금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OECD 국가 중 28위로 매우 낮습니다. 이렇게 롯데상사와 더불어 연해주에 진출한 1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떡밥건 땅을 일구어 국내에 곡물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롯데상사는 연해주와 러시아에게도 매우 중요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열리는 동방경제 포럼에도 주요 연사로 자주 초청받고 있습니다. 롯데상사 러시아 법인장은 매일같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우스리스크 사무실로 출근하고 하롤과 미알로프카 농장을 둘러봅니다. 그래서 신차로 뽑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차의 주행거리가 벌써 16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롯데상사와 연해주에 진출해 영농사업을 이끌고 계신 모든 우리 기업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진짜 러시아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따라시아였습니다.